방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뭐 있었던 들어와 있는 걸 전에 들었고요. 정확히 어떤 제보인지 저는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당일 출입했던 호텔의 CCTV와 QR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8월 11일 두 사람 외에 동석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2월을 기준으로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사실은 그게 정확한 개선 조직입니다. 그때에 부임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그 외에 두어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이 손준성 보냄이 검사 그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없겠습니다.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대응하는 문건을 작년 3월에 대검에서 작성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대검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저 문건을 촘촘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근거, 출처 등등은 더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소문이죠. 나는 알고 있어요. 누가 떠들고 다녔는지.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캠프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이 영수증까지 있어요. 이미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죠? 아니, 내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확인해봤죠. 네.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다. 네. 그 시간에 뭐 했냐? 영등포 어느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오죽 답다 보면 우리 캠프까지 물고 들어가겠냐. 네. 그런 짓 하는 게 정치 공작이죠. 헛소문 가지고 버텨려 가지고. 네. 그래 하는 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건 좀 안 했으면 해요. 아직도 우리 당의 정권 교체보다는 본인의 안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제 문제도 아니고 그건 당 문제도 아닙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이 나서는 것도 옳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이 참 정치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정당에만 들어가면 뭐가 더 잘 될 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최근에 와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정은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고 잠자는데 왜 꼬리를 밟아요?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자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명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준 집사입니다. 임명장 김남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임명장 김석진, 민유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구 고발사주를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기 불법 정치고 공작 사건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인 8월 10일 텔레그램 방 자료 143건 중 106건을 집중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시시콜콜 상의 드릴 일도 없고 이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날 시점이 말이죠. 8월 11일 날 만나죠. 근데 조성은 씨가 8월 10일 김웅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파일을 소위 말해서 다운로드를 계속 받아요.
106건 8월 10일 시점입니다. 뉴스버스하고 접촉을 시작한 날은 7월 21일인데 그때 뉴스버스 기자에게는 딱 단 하나의 캡처 하나만 보내줍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 있는 것.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드라이브 거는 시점이 자기들이 생각한 게 아닌데 모 기자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저뿐 아니라 그걸 바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 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 지어도 무리가 없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에 식사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러한 그 공금 유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가 않죠? 아니 국정원장이 어떤 카드를 쓰셨는지 그걸 어떻게 제가 공금 유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개입이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의 사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의 공정 관리 또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가지고 박지원 원장이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취 표명이었지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좀 하길 바랍니다. 선거 앞두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하여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한 3배 정도는 올라간 것 같은데 네네.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제 아들이 무슨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직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참 기가 막혀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